안녕하세요. 옥유성 멘토입니다. 올해 피트 배치 상담을 하면서 원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이 어려웠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들 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5,000명 가까이 보던 학생들이 갑자기 9,300명대로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분위 폭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차이로 5% 정도 차이 났다면은 이번에 막 10%씩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잘 맞춘 네 과목을 다 잘 본 학생들 경우에는 백분위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두 과목 폭망을 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를 엄청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1차적으로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인원이 학생들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평가의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는데 1700등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이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난이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맞춘 개수로 치면은 덜 맞춰도 합격권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번에 그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초시생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량대와 정성대가 있는데 정성대 학생들은 나이를 보기 때문에 합격이 더 유리하게 되었고요. 정량대 학생들 경우에는 그 비중과 폭이 커졌기 때문에 합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게 생겼어요. 또한 그 표준 점수 자체도 고인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승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표준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맞추게 되더라도 고득점이 불가능한 이상한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세 번째가 초시생 유입 감소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장수생이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력이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목별로 표준 점수가 50점 근처에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뒤로 갈수록 꼬리 쪽의 학생들이 초고득점을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 점수에 있어가지고는 매우 빽빽한 밀집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표준 점수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표준 점수에 대해 물어보면은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표준 점수는 일단 그 개념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절대 점수인 이제 원점수를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 점수로 나타낸 개념입니다. 어떻게 맞추냐? 그 응시 집단의 이제 규모, 인원수의 우와 함께 그다음에 난이도, 질에 따라 가지고 편차를 보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원점수 평균을 50점으로 두게 돼요. 이거는 시험 특정마다 다릅니다. 피트 경우 50점으로 두게 되는데, 예를 들어 평균이 50점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일수록 우수한 학생이다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시험 난이도가 쉬울 경우에는 이쪽으로 멀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시험 난이도가 쉬우면은 원점수 평균 점수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평균 90점이고 100점을 받았다. 하지만은 시험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100점 학생들도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뾰족한 형태로 띄게 될 거고요. 만약에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평균이 한 50점인데 내가 100점을 받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혹은 만약에 중간에 이쪽이 전멸했다, 한 75점 정도 이후부터 전멸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훅 꺾여 있는데 내 점수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높이는 인원을, 이 폭과 여기 상대적 거리는 난이도를 나타내는 게 표준 점수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알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과목별로 제가 이제 보정을 하기 전에 유기화하게 구간별 인원을 정리한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KPIT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타나 있고 제가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그마 값 인원수인데요. 원래는 약 15,0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항상 봐왔어요. 피트 1회 때만 10,000명 정도 받고, 지금은 그것보다 거의 700명 가까이 떨어진 9,300명 정도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까 표준 편차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높이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난이도라 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1700등 정도까지가 합격권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정을 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제가 얘로 나눈 값을 이렇게 숫자로 구했는데요. 요 값을 다시 각각에 곱해 주게 되면은 즉 9339명일 때 얘가 몇 등인지 몇 명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거를 다시 엑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각 시험별 난이도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준 점수 뒤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이 많이 있을수록 그 시험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트 7회 때 봅시다. 정말 어려웠잖아요. 6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75점에서 80점 구간의 학생이 65명이나 있어요. 2018년에도 어려웠었는데, 반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명 정도로 어려운 편에 속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죠. 또한 여기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쪽에 되게 뭉툭하게 이제 그래프가 형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보통 난이도라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70점에서 75점에 하나도 없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되게 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은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이랑은 거의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잘 알다시피 2017년과 2018년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고득점 구간에도 학생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인원수가 좀 비슷한 게 2020년이거든요. 아까 화학 역시도 그 2020년하고 유사했고요. 뒤에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도 2020년하고 거의 비슷한 인구 밀집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약간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제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올해하고 작년, 그리고 난이도가 비슷했던 2020년, 그리고 사람 수가 비슷했던 2021년, 이렇게 뒤에서 계속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작년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 구간에서 즉 50 곱하기 4가 되겠죠. 4과목이니까 그 구간에서 전체적인 인원수를 더한 거예요. 왼쪽의 경우 올해 2023년이고 오른쪽의 경우가 2022년 작년입니다. 이거는 보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목이 4과목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약 240점까지 한 1200명 정도가 있다는 꼴이고, 죄송합니다. 240에서 260점 사이에 1227명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거를 누적 인원으로 봤을 때 240점까지 약 1800명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거를 보정하지 않았던 작년 값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여기에 약 240과 260점 사이 구간, 이 사이 구간 이쪽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된 인원이 그 작년 합격권 250점 합격권까지 등수가 되겠죠. 약 18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알 수 있게 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등비수열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등차 수열과 같은 등차 수열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등비수열로 구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했냐면은 여기 1797은 1797 실제 누적 인원이고요. 260점에서 570점은 여기 570점을 구했어요. 이거를 다시 로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공비를 실제로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763등은 누적이나 2763, 1062 같은 경우는 여기 1061을 이용해서 똑같이 등비수열로 공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공비값을 곱한 거, 공비값을 곱한 거, 공비값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각 점수별로 몇 등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49점에서 1800명 정도가 나왔고 제가 여기서 커트라인을 끊었던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약 240점 정도의 1797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이거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다른 거를 고려해가지고 저는 올해는 아마 한 240 초반 정도에서 그 옥터디 그 스터디 커트라인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이제 광업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6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위쪽에 55점에서 60점 사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요 아래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합격권은 240점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240에서 250점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60에서 65점 이상을 봐야 되게 됩니다. 그거를 나타낸 게 이쪽 표가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올해 2023년이고 이쪽이 2022년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인원을 누적으로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60점까지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185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700명 정도 있어가지고 요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화학이고요. 6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건가요?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 난이도가 쉬웠다는 말이죠. 그 50점 근처에 몰렸기 때문에. 요 근처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보시게 되면은 물리 같은 경우에는 55점 구간에 되게 밀집하게 있고 작년에 비해서 표점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50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표준 점수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유 물생을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표준 점수가 하락한 쪽이 세 과목이나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권 학생들의 경우 표준 점수가 떨어진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이제 AUC 비교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안 뜨다가 오타가 났네요. AUC가 뭐냐면은 이제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라 해가지고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누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밑에 그 면적을 의미합니다. 면적을 시그마 값으로 다 더하게 되면은 적분 값을 더하게 되죠. 그걸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뭐 계산 방법은 어려우니까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건데 이게 이제 2022년 작년 비보정한 값이고요. 요거는 올해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추세선을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다항식 추세선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적분의 차이 값을 이용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점수 구간이 1.5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 240점을 1로 뒀었고 300점을 4로 뒀을 때 점수 구간 1.5라 하면 약 250점 정도를 의미해요. 작년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50점 정도 됐을 때 적분 차이 값이 이 값이 나타났는데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 구간이 2.11일 때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2.11 구간이라 하면은 여기 2.11, 즉 240점 초반을 의미해요. 약 242점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올해 250점이 아니 죄송합니다. 작년 250점이 올해 242점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2020년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비슷했던 2020년도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했을 때 점수 구간이 1.44 구간에 있다는 거는 여기거든요. 여기서는 약 248점 정도, 8.5점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적분 차이가 1098, 아까랑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죠. 1090하고 비슷한데 이때도 2023년에서도 2.11 정도 됐을 때 요 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게 돼요. 이 역시도 똑같이 242점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이제 난이도가 비슷했던 요 2020년도에는 옥터디에서 이제 동국대 합격생이 247점, 인제대가 247점, 그 다음에 또 원광대 248점, 그 다음에 경성대 249점에서 합격생이 나왔고요. 충북대 239점 학생도 이때 나왔습니다. 면접을 뒤집고 붙게 되었죠.
이거를 이제 인원수가 비슷했던 2011년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자체가 약간 이렇게 폭이 넓고 뾰족한 그래프였다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근처에 이렇게 뭉툭하면서 고득점자가 많이 없는 이런 그래프가 쌍봉낙타 형태, 약간 쌍봉낙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당시 실제 점수랑 등수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금 모의 지원 등수하고 비교해서도 이게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피트 1회 때 이제 그거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이제 합격생들 데이터인데 요건 이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 거고 고정값이라면, 왜냐하면 이때는 그때 점수가 보시면 막 325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당시에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다시 화유물세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표준점수 보정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누적 등위는 이제 여기서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당시로서 뭐 예를 들어서 보정했을 때 26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0등이 됐고요. 뭐 240점이 1000등이 되었죠. 실제로 올해가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46점 같은 경우에 지금 모의지원에서 913등 정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때랑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그게 있었죠. 뒤쪽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때 차이가 있었다면은 이제 봅시다. 그 토익 같은 경우에 이제 880점 정도가 평균이었고, 이거는 이제 약간 2011년도 최초 합격자거든요.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 토익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합격생들 피트가 오히려 올해는 더 갈수록 더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따라서 이때랑 이제 등수가 거의 뭐 지금 913등인데 아마 밀릴 거 감안하면요 한 1000등 정도 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안하면은 여기서 한 6점 정도 빼주면은 아마 당시 커트라인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봅시다.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때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지방 국립대가 약 286점? 근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약 300점 정도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직업국에 합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요 점수대인데 실제 이 점수가 이번에 246점이 요 정도 등수라고 했을 때 직업국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영남대 가군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올해 지금 영남대 가군 모의전 데이터하고 좀 비교를 한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갈수록 이거는 이제 노란색이 올해 거고요. 위로 갈수록 날짜가 지난 거예요. 2017년 9월부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0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원서를 쓴 날, 이거는 원서를 쓰고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랬을 때 점점 더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올해 노란색 그래프랑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위로 많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평균값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등수가 많이 밀릴 겁니다. 다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밀리지 않을 거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밀리는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한 여기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9월하고 10월인데 요 사이 한 달 간격은 그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토익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갑자기 들어오지도 않고, 보통 이제 11월 초반에 메가에서 모의 지원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랑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노란색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주황색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황색이 아니라 회색 추세선을 봐야 돼요. 회색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즉,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추세선 기울기가 있는데 중간에서 역전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100분위 차이가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학생들은 엄청 높게 받았고 낮은 학생들은 엄청 낮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요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파란색 그 요 구간 요 앞쪽에 있는 구간 학생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밀리게 되고 요 계단 구간 형들이 점점 없어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끼어들면서 점점 더 평탄하고 완만하게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240대 학생들이 행복 회로가 가능하다. 240 초반까지 혹시 나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피트 시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평균 피트 점수 표점에서 근처 50점 근처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학점하고 토익하고 면접 변경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그때 2020년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239점 학생이 면접으로 뒤집고 합격을 했으면 그 면접 변경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하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이 점수대 학생들이 아마 많이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원서라도 한번 써봐라 이런 그 일들이 있을 거라 가지고 딱히 이제 구멍 나지 않으면 뒤집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올해 옥터디 인원도 많이 뽑고 하다 보니까 면접을 잘 보는 학생들도 아무래도 많겠죠. 다만 고득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득점이라면은 약 260점 학생들을 말씀드려요. 뭐 매년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 눈치 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웬만하면 원서를 다 쓸 거고요. 점수 자체도 몰려 있고요. 학점이나 토익이나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등수가 굉장히 학교별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거고. 또 240점대 같은 경우에 또 붙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240점대 학생들이 그 착각을 좀 해가지고 작년과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올해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해야 위 학생들이 많이 빠져주기 때문에 230점 학생들이 구멍을 찾아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과목별로 그 편차도 좀 크다 있고 난이도도 또 어렵고 또한 백분위도 갭이 크기 때문에 극도로 가중치에 치우친 이제 지원 성향을 보이게 될 거예요. 특히 생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가대나 조선대에 엄청 몰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느낌이 어떠냐면은 여대가 약간 널널할 것 같고 충남대 같은 직업국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분위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막 한 문제 차이로 10%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환산 가중치로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접으로 뒤질 수 있는 이 차이가 있는데 이 갭을 뒤집지 못해가지고 면접으로 뒤집을 수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녹화를 해보니 한 20분밖에 안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240점 초반까지라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면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타내셔가지고 올해 꼭 약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